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 선언이 되면서 심상치 않은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기로 하는 등 급한 불을 껐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부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그 상황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고 현재 쉽게 예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가 완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한국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곧 금리가 급속하게 내려가 부동산 상승이 될 걸로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앞으로 수개월간 심각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이것이 왜 한국까지 영향을 강력히 끼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미 연방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고,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연이어 발생한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도 전액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간밤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등장해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말도 잠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미 정부에서는 매우 긴박한 사태로 보고 일단은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장 실리콘밸리 은행 말고도 또 다른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뱅크런도 예상이 되었는데, 이 은행은 페드, 연준과 JP 모건 체이스 등에서 700억 달러 약 91조 원으로 유동성을 늘려놨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페드가 다시 돈을 푸는 게 아니냐, 금리 완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환율은 1320원대에서 1300원으로 20원가량 급락하면서 금리 완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연준은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발표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긴급 90조 원이나 투입한 것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실리콘밸리 은행만큼은 아니어도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25만 달러 초과 금액은 1195억 달러로 전체 예금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위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의 규모가 같은 리퍼블릭 은행 파산 시 뱅크런 도미노를 우려한 겁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규모가 엄청난 것을 봤을 때 뱅크런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순식간에 초고속 파산에 이른 이유가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 뱅킹으로 예금을 아주 빠르게 빼낼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과거의 뱅크런은 은행의 줄을 길게 늘어서거나 ATM 기기 등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시간에 걸쳐 일어났으나,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거액을 한순간에 이체가 가능해 과거 금융위기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소문을 듣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미친듯이 자금을 빼내는 걸 목격했다 했고, 창업자들 사이에서 돈을 빼야 한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가면서 더욱 뱅크런이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주주들이 인출을 시도한 금액은 하루 만에 5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캘리포니아 당국은 곧바로 지급불능을 선언 후 파산 절차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은행은 설립된 지 40년이 되었지만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조차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SNS 발달은 사람들에게 훨씬 기민한 타이밍에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각종 금융위기를 겪은 이들은 이럴 때 빨리 반응하는 법도 체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와 관련이 깊은 시그니처 은행은 더욱더 예금자들이 빠르게 반응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관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되는 일도 즐비한 상황에서 시그니처 은행은 그러한 소문이 돌자마자 48시간 내에 지급불능 상황이 터져버린 겁니다. 즉 미국 연준은 예금주들의 불안이 곧바로 은행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미국 금융의 신뢰가 무너지면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되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문제가 터지자 일단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등의 예금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일단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체들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연준이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그간 유동성이 쏠린 대표적인 분야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첫 번째 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고 투자나 대출을 받아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금리일 때는 실적 압박도 없고 비교적 장시간 자금을 소모하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금리가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올라 버리니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며,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등의 회사들 역시 적지 않은 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즉 그러면서 미국의 현재 금융시장에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은 알다시피 미 국채 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이었고, 이에 국채 등 보유자산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 18억 달러 약 2조 3,6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 로이터 통신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충격이 타 은행과 다른 부분으로 확산해 새 위기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올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명 헤지펀드인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카일 베스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높인 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무언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연준은 금리를 올린 속도가 돈을 찍어낸 속도만큼이나 무모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데요. 우선 관계자들은 미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늘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은 아직도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환율은 1330원에 접근하는 등 한국은 곧바로 환율 리스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준이 돈을 푼 데다가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부러져 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0.25에서 0.5까지 금리 상승을 예상하다가 이번엔 금리 동결로 수정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가 0.2% 인상한다는 확률이 0.5%를 앞질렀습니다. 즉 연준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비슷한 은행들의 장기 채권이 대거 손해를 보게 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일어나게 되어 최악의 금융사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자연스럽게 빅스텝보다는 0.25%만 인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이 동결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가 어디로 확산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이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인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일부 투자자들은 몇몇 지역 은행들이 직면한 문제가 은행업계 전체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나스닥 은행주 지수는 지난주 16%나 빠졌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노출된 은행들과 현금 인출에 민감한 고객층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언제라도 뱅크런이나 거래 중단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시 잊고 있던 크레디트 스위스를 둘러싼 위험도 재부각하고 있으며, FTX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은 실버게이트 등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연쇄 도산 현실화도 예상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위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 다른 신용의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좋아 연준이 금리를 낮출지 의문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높았던 금리의 부작용이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와 반드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그동안 누적된 데미지는 반드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대표적 비관주의자인 뉴욕대의 닥터 둠은 2008년보다 심각한 금융 붕괴를 예측하는 등 역대 최악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예측하는 세력도 다수가 있는 등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흥국을 비롯해서 현재 무역 적자, 수지 등이 좋지 않은 한국으로 직격탄이 될 수 있고, 한국의 환율 시장과 부동산 등에도 리스크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당분간 살얼음판 형국으로 아직은 금융시장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